저는 러시아인입니다. 아니, 러시아인이었습니다. 34살 러시아 외무부에서 일하던 제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안정을 얻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게 취미였던 제가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인이 되기까지 숨막히는 위기의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된 러시아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주세요.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리나 카라세바입니다. 34살 러시아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게 취미였거든요. 엄마가 서구 문화만 좋아하라고 하셔서 숨어서 봤는데 그 속에서 보던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관심이 제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2024년 2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외무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방금 전 상사가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카라세바, 이번 중국 협상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네.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권? 그냥 넘겨주지 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가스전 개발권을 넘겨주다니요? 제가 3년 동안 준비한 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주권이 카라세바, 볼코프 부서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자네는 정말 순진하군.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무부에 들어온 이유는 조국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였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모스크바의 회색 건물들이 마치 감옥 같아 보였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 한 편을 틀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역시 한국 드라마는 저의 기대를 어기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는 동안 마음이 정돈되며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안 제안서들이 모두 반려되었고 회의에서는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안나가 제게 슬쩍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이리나 조심해. 위에서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지방대 교수셨고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정책은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며칠 뒤 강의 목록에서 아버지 이름이 사라졌어요. 공식 해임은 아니었는데 담당 과목은 전부 없어졌고 연구비도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 뒤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출입국 기록 열람 통보가 왔고 전화할 때마다 이상한 잡음이 섞였어요. 은행 계좌도 몇 번인가 거래가 지연됐고요.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다들 아버지를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동료 교수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단골 카페 사장님도 요즘 조심해야죠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아버지는 원래 굉장히 유쾌한 분이셨어요. 말도 많고 웃음도 많고 집안 분위기를 늘 끌어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고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신문을 읽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가끔 조용히 말씀하셨죠. 진실도 때를 잘못 만나면 죄가 되는 법이지. 그걸 보며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조심이 먼저였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먼저 눈치를 보게 됐거든요. 그날부터 제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지하철 노선에서 계속 마주치는 여자. 제가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감시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월 둘째 주였습니다. 직속 상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카라세바,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중국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 옆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죠. 정말 이 나라를 떠나야 할까? 며칠 후 대학 동기 나타샤에게서 구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리나, 혹시 해외여행 생각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대. 게다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던데. 그래. 나타샤의 말에 한편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몰래 봐왔던 한국 드라마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본 따뜻한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들. 이미 그곳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월 20일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밀려왔죠.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은행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고 가져올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할 무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건네준 입국 신고서를 받아들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적지 안에 인천이라고 적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신세가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낯선 나라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들도 너무 친절하게 되어 있었죠. 러시아어로 된 안내문까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러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민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눌한 영어로 말하니까 직원분이 즉시 러시아어 통역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불과 10분 만의 말이에요. 통역사분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는데 러시아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한 감시와 위협, 그리고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말하는 도중에 목이 메어서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모든 절차가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임시 체류 허가서를 받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로 살아남았구나 싶었죠.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탈 때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도와주었거든요. 영어와 손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임시 체류소를 찾아가는 길, 거리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편의점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체류소에서 처음 맞이한 밤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모스크바에서는 항상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체류소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리나 씨, 시민단체에서 임시 일자리를 제안해 왔어요. 관심 있으시면 면접 보러 가시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는데 벌써 기회를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면접을 보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등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어린 시절 드라마에서 들어본 말들이 이렇게 실제로 필요한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민단체 사무실은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가득히 세계 각국 언어로 쓰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권, 평화, 연대 같은 단어들이 여러 언어로 적혀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안녕하세요. 이리나 씨 맞죠? 저를 맞이해준 분은 김민수라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서 놀랐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많았거든요. 면접이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편안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이었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외무부에서 경제 분석 업무를 했다고 설명하니까 그분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전문성이네요. 저희가 지금 동유럽 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제가 러시아에서 쌓아온 경험들이 여기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제자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제가 맡은 업무는 러시아 경제 제재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을 떠나와서 조국의 경제를 분석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외무부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생기는 경제적 취약점들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중간 규모 경제 국가들이 대안적 파트너로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보였습니다. 이리나 씨, 이 분석 정말 탁월하네요. 민수 씨가 제 보고서 초안을 보고 감탄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 의견을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외교부 브리핑 자료로 채택된 거예요. 한국 정부가 동유럽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 분석이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쓴 보고서가요? 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 내부 사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한강을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품고 있던 전문성이 드디어 제대로 된 곳에서 인정받게 된 거니까요. 강물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비공식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러시아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제만큼 현실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첫 자문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의 쟁쟁한 경제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정말 놀랍네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분석이 가능했군요. 참석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분석 능력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묻혀있던 제 능력이 여기서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유럽의 한 경제 연구기관에서도 인용되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나온 러시아 경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에 참고 문헌으로 실렸다고 했습니다. 이리나 씨, 축하해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석가가 되신 거예요. 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감개무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무대에서 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5월 중순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접수 데스크에서 저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려가 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카라세바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동아시아무역진흥공사에서 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회사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중국계 투자회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으니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카라세바 씨의 최근 보고서들을 잘 봤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석력이시네요.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들이 약간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표정을 짓자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서 중국 관련 부분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써주신다면 상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제 연봉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러시아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다시 밀려왔어요. 또다시 누군가가 제게 진실을 왜곡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카라세바 씨,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협박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러시아에서 더 큰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거예요. 이름, 나이, 거주지까지 상세하게 올라와 있었고 거기에는 러시아 정부 스파이라는 가짜 정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 괜찮아요? 온라인에서 이상한 글들이 돌고 있던데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왔을 때 저는 억지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왜곡되어 유포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쓰지도 않은 내용들이 제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가짜 글들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분노하며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를 보호하려고 나서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카라세바 씨, 저희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국 세력이 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됩니다. 인권위 담당자는 저에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저를 보호해주려는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저를 위협했는데 여기서는 정부가 저를 지켜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외국 세력의 난민 위협 시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기자는 저를 익명으로 처리해주면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감사합니다. 한국이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힘내세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계 회사 사람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 곳인지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말이에요. 6월 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난민 심사 최종 결과 발표일이었거든요. 출입국 사무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만약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리나 카라세바 씨, 축하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첫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민 지위 인정서를 받아들고 있는데 종이가 눈물 때문에 흐려 보였어요. 한국 정부는 카라세바 씨를 정치적 난민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한국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감시받고 위협받던 날들,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절망감,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함, 모든 게 이 한 장의 서류로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카라세바 씨는 한국 역사상 첫 번째 러시아 출신 경제관료 난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공무원의 말에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의미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무소를 나서자마자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인정받았어요. 정말 인정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 이제 정말 우리 팀원이 되신 거네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4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거니까요. 러시아에서는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 거예요. 제 사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의 대표 일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봤거든요. 제 답변이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난민, 한국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본 독자들의 반응이 또 한 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이 당신 같은 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건 단순한 난민 지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교부에서 저를 통해 러시아 관련 기업들과의 간접 협의를 추진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거예요. 카라세바 씨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저를 위험 인물로 취급했는데 한국에서는 제 경험과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 국제 언론에서도 제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는 서울이 푸틴의 경제 전략을 바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이 러시아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리나 씨,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니까요. 그날 밤 한강공원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자연스레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난민 심사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보호해주는지 감동이 일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별이 떠있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7월 어느 더운 여름날 우연히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리뷰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면서 문득 떠올랐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한국 드라마들에 대해 러시아인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난민이 본 한국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어설픈 영상이었지만 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영상에서 다룬 건 도깨비였습니다. 주인공이 오랜 시간 외롭게 살다가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상을 올리고 며칠 지나서 확인해보니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가 있었습니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러시아어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해요. 이리나 씨 덕분에 드라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터 션샤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심정이 제 마음과 겹쳤거든요. 주인공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곳에서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회수가 5,000회를 넘었고 구독자도 100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특히 러시아에 사는 한국 드라마 팬들이 많이 시청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제 채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수만 회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댓글을 통해 많은 러시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리나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한국으로 이민을 생각 중인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제 이야기가 단순한 드라마 리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25살 러시아 여성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리나 씨, 저는 남편에게 맞고 살았는데 한국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을 보면서 용기를 냈어요. 지금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그 댓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드라마 속 강인한 여성 캐릭터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8월 말 서울대학교에서 특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균형과 문화의 힘이었어요. 한류가 어떻게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대형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언론인들까지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경험담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집중되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희망을 전달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연 중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꿈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존재예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카라세바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류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문화는 무기가 아니라 다리가 되는 거군요. 그 말이 제 마지막 강연 대사가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강연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시청해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 채널이 한국 이민 준비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 문화 적응법, 언어, 학습 팁 등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감동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통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시작한 작은 영상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9월 초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에서 러시아 시장 진출 자문을 요청해온 거였어요. 정확히는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라세바 씨, 저희가 동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러시아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아무래도 카라세바 씨인 것 같아서요. 기업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제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러시아 관련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서게 된 거니까요. 첫 번째 미팅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임원들이 정중하게 맞아주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성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제 전문성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매우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 시장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자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임원 중 한 분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자동차, 전자제품, 화장품 분야에서 특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거든요. 몇 주 후 제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카라세바 씨 분석이 정확했네요. 기술은 한국, 신뢰도는 한국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조사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은 곧이어 들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모두 러시아 대신 중앙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제시한 전략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 이제 정말 한국 경제계의 핵심 인물이 되신 것 같아요. 민수 씨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기업에서 자문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한 화장품 회사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트렌드를 분석해서 중앙아시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일이었거든요. 러시아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너무 진한 화장보다는 건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죠. 제 조언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출시되자 대박이 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만 한 달에 100만 개씩 팔려나갔어요. 10월 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본받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이 러시아로 역수입되면서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의견이 한국에서 나온 뒤에는 주목받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적이었던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날들, 불안했던 한국 도착 첫날, 그리고 지금의 안정된 생활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몇 달 만에 하는 통화였습니다. 이리나, 내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도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결심을 말이에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가 배신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였죠. 이리나 씨, 괜찮아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국적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의 참말이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카라세바 씨,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증명 서류들이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쌓아온 제 활동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난민 지위 인정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활동, 경제연구보고서 작성, 기업자문 활동까지 모든 것이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수 씨는 물론이고 함께 일했던 연구소 선생님들, 심지어 자문을 받았던 기업 임원들까지 모두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이리나 씨는 한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진정성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12월 중순 드디어 국적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이었어요. 전화로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카라세바 씨.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국적증을 받으러 가는 날 민수 씨와 동료들이 모두 함께 가주었어요.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종로구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의 기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리나 카라세바 씨, 대한민국 국적증을 수여합니다. 국적증을 받아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된 거니까요.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카라세바 씨, 이 땅은 당신이 지킨 진실을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국적을 얻은 게 아니라 제 가치와 신념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거든요. 사무소를 나서자 동료들이 축하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리나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셨네요. 민수 씨의 말에 모두가 포옹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에서 열리는 난민 정책 포럼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자유와 기술, 양심이 공존하는 나라. 포럼에서 한국을 소개할 때 사용한 문구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예요. 제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서울 야경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한국이 제 집입니다. 댓글로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 이야기를 지켜봐준 분들의 응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1년 전 불안에 떨며 도착했던 그 공항에 이제는 당당한 한국인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공항 출구에서 마중 나온 동료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만 그 대신 더 큰 희망과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마지막으로 러시아 여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그 여권을 가슴에 꼭 안고 생각했어요. 고향을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 꿈꿀 수 있는 동료들이었어요. 이제 저도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